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청암재단 박명순입니다. 저희 오늘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토크 콘서트에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계시민대화 순환경제 토크 콘서트는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 두 분 모시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형식의 이제 질의응답도 있고 또 저희 OX 퀴즈도 준비해 뒀고요. 또 아하 슬라이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도 모두 참석하실 수 있는 간단한 순환경제 퀴즈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에 오늘 패널로 함께 해주실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님 소개를 또 드리고요. 또 좌장으로 활동해 주실 저희 N2B의 김태현 리더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태현 리더님 또 좌장이신 김태현 리더님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이 무대를 저희 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포스코 그룹 N2B에서 순환경제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태현 리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서 국제 이제 공급망 시장이 많이 붕괴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원부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제조,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에서 많은 기업들이 좀 원가 절감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용한 자원을 다시 순환하는 순환경제가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순환경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사용한 물건을 최대한 다시 사용하고 그리고 폐기물 속에서 재생 가능한 분리수거를 잘한다 한다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포스코 그룹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 쓰레기 중에서 약 한 47% 정도가 폐업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폐업망이라 함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폐그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그물은 해양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해양 선박 안전사고 그리고 유령업과 같은 경제적 손실이 그 인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N2B에서 그 폐업망을 지자체로부터 수거하고 폐업망을 재생원료로 생산한 뒤에 친환경 상품으로 만드는 폐업망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바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순환경제를 실현을 통해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어떠한 성장,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소두가 너무 많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순환경제에 대해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고자 앞에 소개드렸던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대표님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슈퍼빈의 선장 김정빈입니다. 창업한 지는 이제 8년 정도 됐고요. 그 공부를 제가 학부 때는 창업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수학이랑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이제 하버드에서 석사를 이제 정치 경제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코넬에서 경제학 박사를 이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지는 못했고요. 공부를 이제 마치지 못하고 이제 일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슈퍼빈이라는 회사는 이제 제가 철강회사 전문 경영인을 이제 그만두고 창업한 첫 회사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순환경제 뭐 이런 거대한 담론을 갖고 들어온 건 아니고, 폐기물에 대한 어떤 쓰레기에 대한 진짜 대안이 이렇게 없어도 되나? 이제 이런 우려심 때문에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창업할 때 3천만 원으로 창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8년이 지난 지금 기업 가치를 저희가 2천억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기업 가치의 상승이 저는 우리가 직면한 폐기물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어떤
절박감이 저는 저희 회사의 기업 가치로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로봇공학 기술과 디자인이라는 두 개의 이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도구라고 볼 수 있죠. 인공지능을 포함한 로봇공학 기술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디자이너의 언어로 순환경제에 대한 어떤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슈퍼빈의 선장 김정빈이었습니다. 네. 저희 폐기물의 로봇공학 기술과 디자인을 좀 접목했다는 부분이 조금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제가 오기 전에 저희 슈퍼빈의 홈페이지를 좀 찾아보니까 그 네프론이라는 어떤 그 기계 맞나요? 네, 있던데 좀 네프론이 어떤 기계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스크립트를 잘 안 보는데요. 이제 통역이 일어나야 돼서 미리 스크립트를 제가 한번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제가 적어드렸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고 네프론이라는 일단 단어는 저희 몸속에 있는 콩팥, 신장의 최소 단위가 네프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이제 노폐물이나 폐기물을 정의하는 게 이제 네프론이라는 콩팥이 갖고 있는 세포 단위의 역할인데 저희가 개발한 네프론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실제로 이런 재활용품이 진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판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실제로 수집된 폐기물들이 산업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서 그 소재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규격,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이제 인공지능 이미지 데이터 안에 이제 어노테이션이라는 정보를 넣어서 딥러닝 기반의 머신러닝 서버가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계속 학습하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네프론이 갖고 있는 진짜 강력한 혁신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람들이 집에 있는 폐기물을 돈을 받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폐기물이나 환경 사업이 시장 기반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정부의 지원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그러니까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시장의 실패 영역, 마켓 펠리어라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는 어떤 문제를 시장 경제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특정 폐기물 정도까지만이라도 가격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있다는 거는 시장 경제 안으로 들어오고 수요와 공급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프론이라는 디바이스 로봇들이 재활용품을 시민들한테 사고 거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걸 갖고 이제 기업들에게 팔아서 그 수익을 얻은 걸로 또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네프론이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재활용품 선별 로봇이 폐기물 시장 내의 가격 구조를 갖고 들어오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시장이 투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장에 정부 보조금이 덜 들어가도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네프론에 대한 혁신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 업자들의 어떤 영역이라서 저희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고작 해봤자 이제 빈병을 모아서 슈퍼마켓에 파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 네프론에 투입을 해서 그걸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기술을 통해서 또 이제 금액으로 바로 환산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혁신적이고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네프론을 물어봤는데 제가 막 좀 막 오버해갖고 막 네프론의 혁신까지 얘기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저도 한번 그 네프론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원리일까 좀 많이 했는데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명쾌하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슈퍼빈이라는 기업을 이제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약 2천억의 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이제 만들기까지 이제 많은 뭐 시행착오가 있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면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자원순환, 순환 경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환 경제라는 새로운 노션을 개발하는 게 슈퍼빈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프론보다 큰 업적인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 2달 전쯤에 워싱턴 DC에 있는 월드뱅크의 디시전 메이커들이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닥터 준우라고
이스트에이시아의 이제 환경 정책을 월드뱅크에다 레포팅하는 이제 월드뱅크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슈퍼빈 사례를 계속 뱅크에다가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게 도대체 뭔지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오게 됐고 이제 저희 공장까지 방문을 하게 됐는데 서큘러드 이코노미라는 순환 경제라는 단어는 존재했지만 실제로 이 서큘러드 이코노미가 어떤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행위에 기반이 되는 노션이 된 개념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걸 이제 슈퍼빈의 사례를 보면서 월드뱅크에 있는 디시전 메이커들이 본인들이 생각한 걸 넘어서는 이제 서큘러드 이코노미에 대한 실제 상황이 구현된 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진짜 막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기특하다.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 폐기물 시장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설계한 순환경제 그 노션의 핵심은 폐기물이 재활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구매를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저희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 하나 있는 게 순환경제의 기반은 원가 절감은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순환경제 기반에서 원가 절감의 개념보다는 실제로 순환된 자원을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또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쓸 수밖에 없게 세금의 제도나 어떤 그 재생 소재 의무화 비율이나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세금들이 이제 제도가 만들어져서 순환 자원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 자원을 쓰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 원가 구조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 순환 자원을 쓰도록 저는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순환 자원은 기업이 그거를 구매해서 천연 자원을 대신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천연 자원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폐기물의 상태와 종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산업적으로 정의해서 그거를 생활 폐기물이나 또는 사업장 폐기물로 들어와서 그 폐기물을 이제 소재 산업이 천연 소재를 대신할 수 있거나 천연 소재랑 섞어서 쓸 수 있을 만큼의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서 이거를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그거를 천연 소재랑 천연 자원이랑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 천연 자원을 대체할 수 있다면 저는 순환 경제가 구현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순환 경제랑 구분되는 대비되는 개념이 선형 경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형 경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류가 만들어온 폐기물의 구조예요.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우리 인류는 그동안 많은 거를 생산했고 소비하면서 그 폐기물이 그냥 올바른 방법으로 소각되거나 매립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계속 될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한계치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선형 경제는 기본적으로 소각과 매립을 잘한다가 원칙이고요. 거기서 일부 재활용품을 빼내요. 근데 그게 이제 재활용품이 산업의 소재가 되기보다는 재활용품만의 어떤 보조금 시장이 있거나 국가별로 그거를 지원하는 또 다른 이제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형 경제를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 정말 기후 위기를 대응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선형 경제에서 완전히 DNA가 다른 순환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에 저는 저희들이 좀 많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저는 순환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좀 이제 순환 경제에 대한 시각이 저희처럼 좀 지식이 짧은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심도 있고 깊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슈퍼빈을 이렇게 만들기 전에 폐기물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어떤 계기가 따로 있으셨는지. 네.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업을 만들어 오는 과정 중에 특정 사건과 계기 때문에 뭐가 확 전환되는 일은 대표님도 경험하시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아닌데 이제 저는 처음에 네프론이라는 기계를 만들 때는 호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특정 폐기물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커머디티, 상품이고 특정 폐기물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소각과 매립이 되는데 특정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것들, 커머디티화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모아줬을 때 보상을 받지는 않거든요. 아파트에서 분리배출 잘했다고 통장에 돈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아진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돈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가 사람들한테 그런 재활용품을 돈을 주고 사면 어떨까? 그럼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까? 정말 이게 돌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계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죠.
제가 뭐 엔지니어도 아니고 막 사기도 당하고 막 아무튼 막 뭐 집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막 아무튼 어떻게든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저희가 구밋이라는 경상북도의 한 시, 자그마한 시에다가 그거를 처음으로 매출을 내서 돈을 받고 팔아서 서비스를 했는데 거기에 그 환경직 공무원께서 아 이게 진짜 된다. 이게 진짜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그분이 저를 재활용 선별장이라는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모든 폐기물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선진국도. 버리는 거를 굳이 분리배출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재활용 선별장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재활용되는 거 안 되는 거를 다 구분하거든요. 굉장히 큰 웨어하우스에서. 그러니까 그 웨어하우스에서 어차피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분리수거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거죠. 한국이 분리수거 제도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재활용 선별장이라는 데를 저를 데려가셔서 거기를 보여주셨는데 보통은요 재활용 선별장이 출입 금지 지역이에요. 일반인들이 접근이 허가되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진짜로 지옥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버린 모든 폐기물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컨베이너 벨트에서 외국인 노동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방독면 쓰고 막 그 되게 위험하기도 해요. 막 폐기물이 막 공중으로 튀기도 하거든요. 막 거기서 이제 재활용되는 걸 선별해야 되고 손으로 선별해야 되고 결국은 재활용 선별장이라고 재활용품이라고 온 것들의 또 70~80%는 다시 소각장으로 가고 근데 그 안에 막 소음과 막 냄새와 이건 너무너무 열악하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다 버린 폐기물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조금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 그 계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제 사업이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김 대표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폐기물의 프로세스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진짜 뭔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폐기물의 양을 진짜 줄이고 진짜 재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지금의 비즈니스를 설계하게 된 그런 어떤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어떠한 작은 관심 그리고 호기심부터 좀 시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참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지금 폐업망 이제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처음부터는 뭐 이거를 재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화 시키겠다 이렇게 뭐 선언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국내 폐업망을 많이 좀 바다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 이 폐업망이 좀 재활용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재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조금 더 좀 깊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한다면 저희 뭐 슈퍼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넘어설 수 있어요. 예, 네. 거의 국내 이제 어떠한 폐업망 문제에 조금 해결이 좀 기여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혹시 벤치마킹 하신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어느 나라이고 또 어떻게 또 적용을 좀 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만든 서큘러드 이코노미 비즈니스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하거나 발표할 때 그런 표현을 가끔 써요. 왜 저희가 명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영어로는 럭셔리 굿즈거든요. 그러니까 럭셔리 굿즈는 기본적으로 사치품이에요. 근데 그 사치품이 명품이라는 노션으로 개발되도록 개념을 설계한 회사가 이제 루이비통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명품에 대해서는 그들이 처음으로 사치품이 아닌 명품이라는 어떤 노션을 이제 만들어낸 회사여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그 지배력과 그 프레젠스가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슈퍼빈이 이제 서큘러드 이코노미에 대한 어떤 폐기물의 순환 경제를 만들 때 기존은 모든 산업은 다 선형 경제를 얼마나 더 잘하냐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형 경제가 아닌 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상상하고 상상 속에서 가설을 만들고 가설로 테스트하고 실패하면 거기서 레슨스런을 얻어서 가설을 또 수정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희는 지난 7~8년을 왔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저희는 되게 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뭔가 벤치마킹을 한 적이나 이제 따라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월드뱅크 분들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는 판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판트라는 제도는 이제 포장재 이런 것들을 살 때부터 디파짓을 해요.
그래서 보증금을 디파짓하게 돼. 저희가 우리나라에도 맥주병이나 소주병은 디파짓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 규정을 정하고 사람들은 그 규제를 따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를 일본이나 한국도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소셜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된 굉장히 그 환경에 친화적인 제도와 사회의 어떤 그 인프라를 발전시켜온 나라들은 그 제도가 구현이 가능한데, 일본이나 한국, 특히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은 그런 판트 제도를 흉내내서 제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슈퍼빈의 제도는 그만큼 판트 제도만큼 국가가 정한 돈의 금액이 크진 않지만, 당장 그렇게 모여진 것들을 뭐 석유화학회사나 아니면 뭐 철이면 철강회사나 또는 뭐 비철이면 뭐 알코아나 비철금속회사나 뭐 폐지면은 뭐 그런 걸 쓰는 이제 한솔재지 같은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데다가 팔 수 있고, 그래서 받는 대가가 있으면 그거를 사용한 사람들한테 나눠드리면 되거든요. 그 비용이 비록 보증금 제도에 의한 설정값보단 적더라도, 이거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제도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뭔가 막 규제를 더 만들어야 되고 뭔가 막 법률을 더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의무화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희가 만든 사례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중국 같은 데서는 이미 저희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그 로고 박혀있는 위치도 따라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진짜 제대로 베끼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곳에 벤치마킹이 좀 되고 있어서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올 기회는 없었다. 예, 그 뭐 중국이 이렇게 똑같이 베끼는 게 조금 좀 그것도 쌤통이 제주도 나게 잘하실 수 있죠. 네, 쌤통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슈퍼빈의 사업이 지속 가능한 것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경제의 시장 기능을 이용해서 선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사실 명품을 뺏기려고 해도 뺏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중국이 모방을 하려고 해도 슈퍼빈의 그 핵심 가치, 기술력은 모방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첨언이긴 하지만 그런 플레이어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재활용품과 폐플라스틱에 대한 순환 경제를 슈퍼빈이 혼자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담이지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랑 비슷한 사업 모델을, 그러니까 이런 그 순환 자원 회수기를 만드는 회사가 한 4개, 5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30개 업체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 그만큼 이제 슈퍼빈이 투자를 받으면서 시장을 만들고 효과를 증명하면서 정부가 구매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조금 더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전 되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 그 좀 이제 화상으로 만나는 이제 참석하시는 학생들이 좀 아시아 개발 도상국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장학생들이 각국에서 순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뭐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게 이제 나라마다도 좀 다르고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 경제라는 새로운 노션을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 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모두가 다 순환 경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저희 슈퍼빈에서 갖고 있는 이제 폐기물 가공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를 먼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슈퍼빈은 이제 네프론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재활용품을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수집하죠, 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웨어하우스에서 이렇게 소재로 가공을 해서 저희 공장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지금 동영상도 아까 나왔는데 IM 팩토리라는 이제 지금 그 폐기물 폐플라스틱 가공 공장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예요. 창업한 지 8년 된 회사가 단군 이래 폐플라스틱 폐기물 가공 공장으로선 최대 규모의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을 만들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말로는 님비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혐오해요. 그 시설을. 냄새도 많이 나고 막 지저분하고 막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아니까 공장을 사람들이 사랑하게 만들어야겠다.
폐기물 공장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놀러 오고 싶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공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순환 경제나 어떤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영원히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은 폐기물이 산업으로 공급되는 공급망 역할을 하기 위한 마지막 도전이 그 연결고리가 폐기물을 소재로 가공하는 공장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영상이 이미지가 이제 그 월드뱅크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저희 서큘러드 이코노미 노션에 대한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그 공장을 이제 그래서 공장 설계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우리나라에서 건축 설계로 넘버 2죠. 서울대 다음으로. 모르겠다. 홍익대 분들은 넘버 1이라고 하실지. 하여튼 홍대 교수님들이 설계하고, 거기에 이제 뭐 예술가들이나 창작가들이 공간을 예쁘게 만들고, 그 안에 유기견 보호소도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에서 폐목될 오래된 나무들을 옮겨 심어서 숲도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장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공장을 만들고 준공식 때 오신 분들한테 순환 경제가 만들어진 미래 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어른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서큘러드 이코노미 시대를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서큘러드 이코노미를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자꾸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폐기물에 대한 우리 인류의 문명의 대응 방식, 그들의 소비 문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어떤 폐기물 처분에 대한 그들의 어떤 수용력은 그들이 결정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깨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각 국가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떤 젊은 우리 다음 세대, 저도 제 딸이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좀 있어요. 제 딸이 대학생인데 제 딸 같은 분들한테 이제 제 자식 같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깨어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폐기물에 대해서 완벽한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옳은지는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옳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옳게 판단해서 옳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그 작은 행동들이, 올바른 행동이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싶은 서큘러드 이코노미가 저는 우리 사회에 하나의 문명으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의 미래 세대들이 이런 순환 경제의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 말이 참 상당히 좀 인상 깊은 것 같은데요. 저희 집 꼬마도 지금 5살인데, 네, 저희 분리수거 할 때 좀 데리고 다니면서 이 분리수거부터 좀 철저히 시키면서 이 순환 경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차츰차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려봤는데 조금 더 좀 심도 있는 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OX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대표님 여기 편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퀴즈를 드리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이제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세모라고 그랬어요. 예, 세모. 예. 아, 세모가 있었군요. 네. 네, 저도 세모를 이용해야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제. 순환 경제는 기후 위기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늦출 수 없다. 늦출 수 있다. 늦출 수 있다. 네. 네. 저는 O 하겠습니다. 예, 저도 O인데요. 네. 제 의견을 드리면, 기후 위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인류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첫 번째 그 루트 코즈 원인은 이제 탄소 배출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각과 매립에서 나오는 탄소의 배출량은 웬만한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그다음에 축산업만큼, 축산업도 상당한 이제 탄소 배출량이 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그것만큼 많아요. 특히 우리의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각과 매립량을 줄이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는 탄소의 배출량은 이제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순환 경제라는 거는 이미 만들어진, 그러니까 석유에서 벌진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소재로 다시 쓰게 되면 석유를 덜 쓰고 이미 탄소 측정량이 끝난 게 소재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의 이제 탄소 감축이 되고, 소각과 매립에서도 소각 매립장을 들어갈 폐기물들을 모아서 이제 소재로 공급했기 때문에 이제 소각 매립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큘러드 이코노미가 어쩌면은 에너지 전환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
그러니까 카본 에미션 리덕션에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에너지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공을 들이시는데 그것 못지않게 저는 이 물질 순환에서의 서큘러드 이코노미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느냐는 소각과 매립 그리고 천연 자원을 덜 쓰고 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재활용 소재를 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탄소 감축의 양은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대표님의 의견에 10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서의 탄소 저감에 좀 집중했던 게 사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파리 협약 이후에 어떤 기업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에너지로만으로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순환 경제로가 이제 좀 각광받는 이유도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네, 저는 듭니다. 동의해요. 네. 네. 예, 제가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네. 순환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제도가 있어야 한다. 예, 맞으면 O, 틀리면 X. 제도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O군요. 네. 네. 아까 세모일 수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5에다가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순환 경제가 시장 경제 기반으로 하면 더 이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제도가 없어도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한테는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쉬프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ESG랑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ESG라는 행위도 보면 기업들한테 친환경을 해라 이런 요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요구라기보다는 이제 공급망에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변화시켜서 이제 그게 사회적인 비용이나 환경에 대한 비용 대가를 이제 제대로 지불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ESG에 대한 활동, 그러니까 뭐 ESG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위기 이런 부분에서 산업이 시장 경제 내에 어떤 제도들을 세팅해 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어떤 패턴들의 어떤 표준화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시프팅 속도가 되게 빨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제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그 재생 플라스틱을 포장용기 만드는데 25%에서 30%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규제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폐기물 중에 그렇게 소재로 들어갈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해내는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한 산업 기준들도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예요. 그러니까 3% 정도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의 석유화학회사는 그 의무규정 3%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을 가끔 화학회사들이나 어떤 회사들이 그 굿즈 상품하는 거 있죠. 캠페인 같은 거. 그거 만들 때 3% 의무 비율을 거기다 써요. 기존 제품에다가 안 넣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약간 느슨하거나 그런 것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자본주의에서는 아직도 머니 퍼스트의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회피하려는 전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되게 솔리드하게 딱 잡아주려면 저는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제도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스탠다드와 산업 기준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을 저는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저 폐어망 순환자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까? 그냥 알아서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저희 이제 폐어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게 일단 지자체에서 저희가 폐어망을 이제 수거할 때 이 정형화된 어떠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포항시는 이렇게 하고 부산시는 이렇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체계를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점이 좀 어려웠고 또 한 가지는 또 재밌는 게 바다 속에 있는 폐어망과 그 폐어망을 건져서 육지에 있는 폐어망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그러면 어디에다 또 컨택을 해가지고 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런 좀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런 어떠한 폐어망 재활용에 대한 어떠한 기준을 좀 제도화할 수 있도록 좀 압력을 해야 될까요? 좀 넣어가지고 좀 제도화 빨리가 그렇죠. 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좋은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과징금을 때리거나 벌금을 때리거나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산업적으로 폐어망을 소재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규격에 맞춰서 버려야 되고
그렇게 버리는 무슨 그런 거를 버리고 수집하는 이제 뭐 그 장소는 어디로 설정하고 네. 그렇게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뭐 등급을 어떻게 평가해서 뭐 상위 등급에 나온 폐기물은 어느 소재들이 쓸 수 있게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들은 또 어디로 가게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거죠. 네. 아니 뭐 저희 소고기 좋아하세요? 소고기 좋아하시면 뭐 툭불 등심 뭐 A 뭐 있잖아요. 심지어 고기도 등급이 있는데 폐기물이 나왔는데 그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까 영상도 나왔었는데 플레이크라고 이제 눈송이처럼 생긴 조각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세척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면 이제 석유의 대체 소재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평가하는 등급 제도가 없다 보니까 저희는 석유를 대체할 만큼 깨끗하게 만들어도 대충 만든 회사랑 등급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차별적으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시장에서 제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보완이 되면 저는 이제 순환경제에 대한 그 모습은 더 빨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사실 그 폐어망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깨끗한 어망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업 활동을 이후에 이제 폐어망이 있으면 이제 뭐 생선의 비늘이나 아니면 뭐 부표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어민들에게 좀 이거를 털고 붙어 있는 나비나 이런 걸 제거를 하고 이렇게 분리 배출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네. 저희처럼 돈 주고 사시면 돼요. 아, 페트병을 돈 주고 네. 살 때 라벨 안 띄시면 안 사요. 예. 뭐 뚜껑 안 빼면 안 사요. 이러면 진짜 그 돈을 10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뚜껑도 빼고 라벨도 떼어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해보시는 건 도움이 되실 수도 안 그래도 있어요. 제가 이 토크쇼를 진행을 하면서 든 게 저희 이제 폐플라스틱용 네프론이 아니라 폐어망용 네프론을 좀 개발을 의뢰드리면 어떨까. 네. 예. 네, 포스코 그룹 고민해보겠습니다. 차원에서 네, 저희는 이제 비용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필요하지 않다? 네. 그럼 필요하다라고 필요하다면 얘기하려면 X. X. 예. 아, 네. 네, X 저도. 예. 그러니까 순환 경제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기업이 맞아요. 기업이 재활용이 잘 되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소재를 선택해야 돼요. 복합 소재가 덜 쓰이도록. 단일 소재 기반의 복합 소재가 쓰였을 경우 그게 버릴 때 분해가, 그러니까 디컴포즈가 잘 되도록. 약간 이런 설계를 잘해야 되고 그렇게 된 폐기물들이 다시 공급망의 소재로 들어갔을 때 그 소재를 다시 돈 주고 사서 써야 되는 주체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환 경제의 가장 핵심 플레이는 기업이 하고 있죠. 그런데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하다기보다 가장 강력한 존재는 저는 우리들 소비자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왜 그렇게 포장재를 화려하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지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명확히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기업은 그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제품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제품을 설계해서 그렇게 물건을 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소비자의 행동과 판단에 따라서 기업이 순환 경제 안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이끌어내는 게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도 대표님 생각에 네, 적극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속한 조직은 순환 경제를 잘 실천하고 있다. 네, OX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건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세모. 아, 예, 저도 세모. 네. 열심히 하려고들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편리함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의지가 제 욕심처럼은 이제 우리가 활동할 때 못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이상을 해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 네프론이라는 거를 저희 직원들이 잘 안 써요. 저도 써봤는데 저는 사실 가끔 쓰거든요. 근데 좀 창피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창피하다기보다는 자꾸 눈치가 보여요. 뭐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든 제품을 쓰고 그래서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의지 있게 못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잘 해내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좀 어민들에게 조금 폐어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분리수거를 잘해달라는 좀 부탁도 드리고 하면서, 근데 또 좀 긍정적인 게 저희 뭐 최근에 이제 다대포항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 다대포항계 어촌 계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포스코가 하니까 정말 뭐 이런 사업을 뭐 대기업이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또 말씀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직 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뭐 저도 또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김정민 대표님과 이제 OX 퀴즈를 이제 풀어봤는데요. 사회자님, 뭐 참가자들과 함께 좀 할 수 있는 또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마이크를 넘겨도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김태현 리더님. 정말 저도 여기 앞에서 듣고 있었는데 정말 재밌게 잘 듣고 또 순환경제가 뭔지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 이 아까 폐허망 수거를 위한 네프론 말씀해 주셨는데 꼭 그 프로젝트가 실현돼서 बात किया उसके अकॉर्डिंग हाँ 예, 꼭 실현돼서 폐허망 조금 더 질 높은 폐허망이 수거돼서 더 많은 어떤 재활용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저희 여기 OX 팻말을 또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또 잘 듣고 계시면 여기 O 카메라를 향해서 O 한번 넣어주십시오. 잘 듣고 계시나요? 잘 듣고 계시면 O, 잘 안 듣고 계시면 X. 예, 잘 듣고 계셔주시는. 예, 감사합니다. 벌써 저 110명에 달하는 우리 청자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잘 들어주고 계시는 여러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순환경제, 아까 선형경제라는 개념도 있었고 또 이제 오늘은 순환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 순환경제를 위해서는 역시 어떤 소비활동, 우리 개인으로서는 소비활동과 관련이 있을 거고 또 그 소비활동 중에서도 소비 전, 소비 중, 또 그리고 그 소비를 하고 난 이후의 실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퀴즈 5개 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현지 대학 장학 친구들은 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거나 이 ahaslide.com/klwlb를 갖고 계시는 모바일 디바이스 주소창에 입력해 주시면 요 퀴즈에 함께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110분 이 줌에 계시기 때문에 한 100분 참가자가 되면 저희가 이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thumbs up, heart 많이 날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우는 분이 계시는데요. 울지 마시고요. 함께 이 퀴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60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thumbs up, heart 많이 부탁드리고 smile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갖고 계신 모바일 디바이스로 스캔해 주시거나 또 이 QR코드 아래에 보이는 ahaslides.com/klwlb를 갖고 계신 모바일 디바이스의 브라우저 여시고 주소창에 입력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벌써 70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아니 울지 마시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우시죠? 울지 마시고요. 예, 해피 페이스, 네, 또 heart, thumbs up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울고 계시는데요. 울지 마시고요. 감동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80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들어오셔서 거의 100여 분에 달하면 저희 함께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 360개 돌파했고 감사합니다. 우는 분도 거의 250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시는 거 아닌가? 네, thumbs up 170개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한 80분이 넘으면 80분이 넘게 함께 하시면 저희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함께 하지 않고 계시는 동료분들, 친구분들 보이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Start the quiz, please. 네, 1번 문제입니다. 잘 읽어주세요. 나는 공유 경제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조금 더 선호한다. 혹은 새로운 것을 사는 것보다 공유하는 이 공유 서비스 이용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yes, 그렇지 않다면 no. 예, 그렇죠. 공유 서비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벌써 90분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다음 문제 주십시오. 자, 2번 문제. 나는 지난 1년간 일회용 컵을 사용한 적이 있다. 사용한 적이 있으시면 yes, 사용한 적이 없으시면 no.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용한 적이 있는가요? 예, 저도 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분이 15분으로 적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음. 네, 세 번째 문제. 나는 물건을 구매할 때 이 재료 혹은 소재가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핀다. 그렇다면 yes, 아니라면 no.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소재 또 재료의 지속 가능성을 살피는 분이 70분이나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5문제 중에 세컨 라스트 문제입니다. 나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그 소재에 따라서 분리한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yes, 그렇지 않다면 no. 아, 예, 소재에 따라서 잘 분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으시군요. 우리 순환경제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여러분. 자,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순환경제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나 아니면 활동을 하는 이 기관을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yes, 그렇지 않다면 no. 예, 지금 한 80분 되는 참가자들 중에 63분이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다음 결과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한번 볼까요? 예, 저희가 5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만점자가 많으시군요. We have 12 winners. 12분의 만점자가 있으신데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퀴즈 결과를 가지고 또 저희 리더님 모시고 실제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기관이나 회사를 알고 있는지 한번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리더님. 예, 퀴즈 잘 받고 저도 한번 풀어봤는데 저는 만점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네. 만점자가 되게 많았는데 혹시 저희 1등 하셨던 분들 리스트를 좀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예,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첫 번째, 네. 혹시 타냐? 인도네시아의 예. 타냐 학생? 네, 혹시 예, 대화 가능하세요? Yes. 예. 다행이네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기후 위기를 늦추기 위해서 타냐 학생이 실천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이 따로 있으실까요? No, not yet. No, not yet. But I have studied about a company in my country which works on it, and I really hope this company, many more companies in my country work on that function. 인도에도 이제 순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또 많이 좀 이렇게 기업이 생기길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도 많이 인도에도 많이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이제 폐기물 아마 배출량도 많다 보니까 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시급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 분 더 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한번 리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봅시다. 보자. 네. MSY, 네. 이름인가요? 아니면 약자인가요? 네. 유령 표시가 있는데, 네. 예, 혹시 아이디 MSY 학생, 네. 대화 가능할까요? 예,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네. 혹시 그 밑에 하트 표시에 알리, 예. 알리, 예. 대화 가능한가요? Yes, hello. 아, 예. 제가,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뭐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서 따로 어떻게 특별한 실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m so sorry, I have a connection problem. Can you repeat the question? Sorry. 저희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서 어떤 실천하고 계시는 활동들이 있으신지. 네. Oh yeah, I get the question, but I'm sorry, I have a terrible connection. So I have engaged in many activities regarding to sustainability, and one of it is a planting mangrove, and also I found it in online awareness platform about the environment named Visip Cinta Lingkungan. So yeah, that's two things that I have done regarding to the sustainability. Thank you. 예, 뭐 순환 경제가 좀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식물을 재배한다든지 그런 뭐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하는 개인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예, 큰 어떤 순환 경제가 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네, 두 번째, 네. 혹시 워드 클라우드에서 혹시 이렇게 공통적으로 답변하신 네, 단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화면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저희가 다음 이제 또 질문 5가지의 질문 잘 풀어주셨기 때문에 워드 클라우드의 방식으로 또 여러분의 순환 경제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정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시 아하 슬라이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하 슬라이드 한번 여러분 혹시 접속 끄지 않으셨죠? 접속 혹시나 끄셨더라도 다시 한번 여기 QR코드 혹은 주소로 접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35분 함께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이 서큘러 이코노미, 순환 경제가 나에게 의미하는 바를 한 단어로 적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이 적어 주신 답변이 워드 클라우드의 형태로 화면에 잘 노출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접속하고 계시다면 Go to Slide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15초 남았기 때문에 40초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함께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주소창 입력해 주셔서 함께 내가 생각하는 순환 경제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0분 함께 해주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답변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꽤나 크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recycling, 재활용 혹은 future,
미래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 sustainability 주변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줌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 또 ahaslide.com 주소 함께 해주시면서 이 서큘러 이코노미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만 우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0초만 더 부탁드릴까요? 예, 20초 여러분 어떤 순환경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 여전히 서스테이너빌리티 가장 크게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퓨처 그리고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표현들 또 성함을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뭐 서클, 솔루션 for crisis와 같은 뭐 위기의 어떤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보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완성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저희 리더님께 보여드리면서 한 두세 분 의견을 청해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김태현 리더님? 예. 저도 이렇게 화면에 네, 뜨는 걸 보면서 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먼저 신기함을 느꼈는데요. 네, 그 신기함을 뒤로 하고, 네, 보니까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장 많은 분들께서 좀 중복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선택하신 분들과 좀 토크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선택해 주신 분들의 그 성함을 리스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저희가 기술적으로 리스트는 볼 수 없지만 네. 혹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답변해 주신 분들 중에서 함께 저희와 함께 해 주실 분 마이크를 언뮤트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자기소개로 먼저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태현 리더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예. 그러면 네. 뭐 준비되셨나요? 네.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선택하신 분들과 네,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선택을 하셨는지, 답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Hi. Can you hear me? 네. So hello, my name is Adia. I am from Kazakhstan. And the reason I wrote down sustainability is that, as I understood, circular economy helps to reuse the already used products and to give them a second life. And I think it's a great idea to keep this chain, sustainable chain, in order to save our planet and keep the environment in a better state and not let it worsen. And I really like the idea of reusing stuff. And I am myself a volunteer, and I've been to many eco projects. And during these eco projects, our main objective was to raise awareness, because a lot of people,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don't really see the problem with environment, and they overconsume, and instead of recycling and giving a second life to the used products, they buy new ones. So I think the sustainability is the first word that comes to my mind when we say about circular economy. So yeah. 예, 뭐 되게 조금 순환경제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다른 분, 네,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예. Hi, I can.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So, my name is, you can hear me, yeah? My name is Abdurrahman. I'm from Kazakhstan, and I'm typed for the quiz, regenerative. I believe that is curricular economics is an economic system designed to minimize waste and make more resource. It's involves a lot of continuous use, recycling,
and repurposing of materials to extend their lifespans and reduce environmental impact. And especially if we talk about the Kazakhstan, we have some companies who are making some same business, who are working the recycling, but trying to like lithium batteries, they're trying to recycle and back to the life and use it the next time. And I suppose remember the like success rate is 87% for recycling for lithium batteries and back to the telecom economy. And they're trying to create a sustainable energy system that can benefit both the environment and the economy by promoting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ractices. So thank you. 예.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한 분 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 혹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Can you hear me? 예. 예, 잘 들립니다. 네. Oh, okay. I'm Osman, and I have written prefix RE because I use this as an umbrella term because it contains recycle, remake, and reuse. While during the circular economy process, we use these 3 steps: reuse, recycle, and remake. Following these steps will help to make more sustainable economy and for future. It contains all the words that we have written while we're doing this, while we're following this economy model. 네, 그 순환경제의 기본이 되는 그 3R에 대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3R을 실천을 통해서 저희 개인 역시도 일단 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마지막 참가자분들께 좀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여러분의 국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이슈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사전에 좀 질문 드릴 분을 조금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혹시 튀르키예의 오스만 씨, 네, 네, 제가 너무 지목을 해서 당황을 하셨나요? 네, 혹시 네, 오스만, 네. Can you repeat it again? Can you repeat the question? 오케이. 네, 들리시나요? Maybe. Yes. Maybe water pollution, because I guess 3 years ago in Istanbul, the whole Bosphorus, the whole sea covered with a material. The whole sea was dirty. There were trashes all over the sea. And for a while, we couldn't clean it because the material was something like, it's not the trash, it's the like pollution of the garbage that waited for more than 10 years maybe. And so we couldn't clean it for a while. And it was a really big deal during that days. 네, 일단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저도 어떤 그 인터넷 매체를 확인한 바로는 그 태평양에 오케이. 예, 태평양에 거대한 그 대한민국 면적의 약 16배에 이르는 쓰레기 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쓰레기 섬의 규모가 점차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면 언젠가는 이 쓰레기가 전 지구를 덮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예, 일단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이런 생활 쓰레기를 바다에 투척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바다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또 빠른 시일 내에 좀 잘 이렇게 수거를 해서 깨끗한 좀 바다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카자흐스탄의 압드르 씨, 네, 말씀 가능하실까요? Can you hear me? 예. Sorry, can you hear me? Yep, at the moment. 질문을 드릴게요. 그 Yeah. 압드루가 사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가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Yep, that's a very good question. In Kazakhstan, in my opinion, we have two like big problems. The first one is like ocean. It's like maybe you know the Aral Sea, and that's decreasing all the amounts of water. And that's before it was the more water, but at the moment we have like some decreasing amounts of water every year. And at the moment it's not being at sea. It's like became more a river and decrease the amount. At second time, especially some like big city in Kazakhstan, for instance, like Almaty, we have some big issues as air pollution. It has like making a lot of research and it's very damaging for breathing here. I remember there we has like a lot of risk for acute adverse effect leads from Spanish particulate oxides, dioxides of nitrogen and sulfur. It's almost all of the studied cities. So talking that if you like breathing in the Almaty like air, it can be dangerous for you like making sport, like having sport at the outside from the home, maybe like gym. And most of the people like trying to have the gym in like make sport at the gym, not trying to go out. So this like the biggest like in my opinion problem is the Kazakhstan, like the especially if we're talking about the climate. So that's this. 예, 저희 그 압두루가 말씀해주신 그 대기오염과 해양환경, 그 바다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 비단 그 카자흐스탄의 문제가만이 아니라 저희 뭐 대한민국 전 세계의 어떤 그 공통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예, 저희 그 미래 세대에게 좀 더 깨끗한 환경,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제 순환 경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으로 뭐 참가자분들과 이제 퀴즈도 풀고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그럼 오늘 토크쇼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대표님. 네, 오늘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하시면서 좀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대표님께서 좀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예상이 없던 질문이라 제가 이제 그 사업 활동을 하면서 이제 WWF라는 세계 자연보호 기금이랑 한번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그 본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구의 생태계가 붕괴된 것을 관찰한 첫 번째 세대이고 그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저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연결이 돼서 무언가를 이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의 장이 이런 모임에서부터 함께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예, 잠깐만. 네? 질의응답.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 멘트를 멋있게 날렸는데 질의응답으로 다시. 제가 사실 뭐 사무실에서 일만 하다가 여기 지금 이제 자장으로 인생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앉아봤는데, 예, 제가 진행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모시기 힘든 김정민 대표님도 모시고 하면서 아마 참가하신 학생들의 어떤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김정민 대표님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학생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저는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저 100여 명이 넘는 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다라고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예, 과장님, 예, 현장에 참석해주신 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청암재단 박명순입니다. 절대로 급조한 질문은 아니고 또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김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이제 소비 고객의 어떤 데이터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그 폐기물을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특정한 타겟층이라든지 아니면 꼭 갖고 계신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갖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네프론을 알고 또 이 순환경제 자원순환에 좀 동참하시게 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계획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 데이터를 모으면서 저희가 발견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도시 안에 빈민층,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저희 네프론의 사용자의 20%가 80% 수집량을 이렇게 모아주고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 소득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폐기물을 돈을 주고 사주니까 이제 인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많이 쓰시거든요. 심한 경우는 기계를 독점하려고 하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도시 안에 그 취약계층들이 빈곤층이 많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폐기물을 수집하는 이 비즈니스가 또 하나의 이제 소득이나 또는 이제 컨템포러리의 어떤 새로운 잡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그런 분들의 소득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뭔가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여러 재단이나 이제 기업들이랑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네프론을 많이 쓰시고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좀 동참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보고 얻었던 좀 충격적인 그런 제 경험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도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어떤 빈곤층에게 또 다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고물상이나 이런 데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네, 경제적으로도 그 노력에 비해서 그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일반. 네. 뿐만 아니고 이제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춘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이제 할머니가 이제 걷지를 못하셨어요. 이 류마티스 때문에 걷지를 못했는데 생계가 안 되니까 이제 춘천에 저희 네프론들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그거를 쓰기 위해서 이제 페트병을 주스러 다니신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또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 병이 나았냐고 물어보더래요. 이렇게 결국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트병을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뭐 리어커도 없으시던 할아버지들이 네프론을 써서 벌은 돈으로 리어커에다가 이제 담아오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희 네프론 보시면 투입구가 있는데 투입구에다가 이렇게 카스테라랑 이렇게 막 이런 이렇게 주전부리 놓고 가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셜 액티비티들을 끌어낼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떤 인컴을 줄 수 있는데 그 해당 행위의 어떤 그 매개체가 폐기물이고 재활용 제품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면서 좋은 소셜 임팩트를 또 관찰하는 기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네프론이라는 기계가 저도 오늘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그 기계가 단순히 어떤 플라스틱의 순환 경제의 실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그 다양한 사회적 가치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떠한 그 교육 그런 다양한 그 의미까지 담고 있다는 그 자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집 주변에도 네프론을 하나 설치해 주시면 안 될까? 네,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 사세요? 그래서 성북구에 사는데요. 네. 성북구에다가 민원을 넣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성북구청이 매입해 주는 걸 사서 설치하시는. 왜냐하면 폐기물 수집 장비는 기업이 맘대로 놓을 수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제도권 밖의 행위라 그 해당 지자체가 이 기계를 사서 이제 우리한테 운영을 맡겨야 실제로 이제 작동이 되는, 기업이 이렇게 놓고 싶은데 놓을 수는 없는. 네.
네, 저는 궁금했던 게 이 좋은 게 왜 우리 동네는 없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는데 구청장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악성 민원인이 되더라도 민원을 적극 넣어가지고 24년도에는 저희 집 앞에 랩프론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민원을 열심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혹시 뭐 참가자 중에 다른 뭐 질문사항, 뭐 Q&A 있다면 뭐 하나 정도만 더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 있는데요. 한국말로 하도 돼요? 예. 예, 굿. 네. 네. 네, 그 아저씨가 전공하는 매자가 이런 거 아니는데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어른이가 돼서 이렇게 부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것도 궁금해요.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네. 음향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한 번만 더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저씨가 전공하는 매자가 이 매자가 아니는데 하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어른이가 돼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재활용에 대한 어떤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 그러니까 이러한 기계가 공급이 돼서 사람들이 쓰면 조금 더 재활용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으로 처음엔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보니까 더 많은 폐기물과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런 폐기물과 쓰레기의 문제를 보면서 이런 거를 또 풀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야겠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사업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저씨라 하셨나요? 아저씨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가. 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아저씨라고 지금 오랜만에 들어보셔가지고 항상 대표님 하시다가 아저씨라 들어보셔가지고 예. 마지막에 이렇게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Okay, so my question is that could you provide insight into Superbin's expansion strategy? Because is the company primarily focused on operations within Korea, or does it have plans for international expansions and to introduce its innovative waste management to a global market? 영어로 물어보니까 영어로 대답할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예. 그러니까 해외 시장 나갈 계획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각 나라마다 environment regulation 쉐입이 다 틀려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프랙티스를 그대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파키스탄에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가 갖고 있는 environment policy와 regulation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 이제 시간은 저희에게도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이 나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월드뱅크랑 저희가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필리핀 마닐라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저희 비즈니스가 그거를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그러니까 이스트에이시아 디벨로핑 컨트리의 어떤 플라스틱 웨이스트 프로블럼 솔루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질의응답 단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대표님께 마지막 말씀 부탁드렸는데 혹시 학생들이 질문을 듣고 대표님의 어떤 그 느낌 이런 소감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 오늘 이제 이 들은 오디언스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을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게 될 것이고 다른 기후 위기를 직면하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 순간에 항상 진중하고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세상을, 여러분들의 환경을 만들어가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그 김정민 대표님을 모시고 좀 막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제 퀴즈도 풀면서 막연하고 좀 어렵게만 느끼셨던 이제 순환 경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처음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슈퍼빈의 시작이 어떤 작은 관심과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오늘 참가하신 학생들도 각국에서의 어떤 순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공부와 관심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제2의 슈퍼빈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쓰레기는 이제 단순히 쓰레기 재활용이 단순히 어떤 이제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 탄소 저감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 그 탄소 저감을 넘어 이제 쓰레기와 같은 폐기물이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마지막 멘트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순환경제 하십시다. 네, 이상으로 오늘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2B 김태현 리더님, 좌장 맡아주셨던 우리 N2B의 김태현 리더님, 또 그리고 패널로 좋은 말씀 나눠주신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들, 또 새로운 경험들 여러분 하셨기를 바라고요. 또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패밀리 포토가 되겠죠. 그래서 장내에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저희 좌장님, 패널님 여기 앞으로 모시고 저희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erious Face Big Smile 없습니다. 늘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가장 매력적인 표정으로 우리 함께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 다 카메라 켜주시고요. 또 아까 적용해 주셨던 가상 배경 화면이 있으시다면 역시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표정, 벌써 이제 우리 카자흐스탄의 줄피아님 벌써 연습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도 계속 연습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주 멋지고 이쁜 우리 여러분의 표정들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에서 지금 장내에 계신 귀빈들 줄 맞추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멋진 그 패밀리 포토를 위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그리고 마지막 컷 스몰 하트. 스몰 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스몰 하트. 자, 스몰 하트 with big smiles. 하나, 둘, 셋. 찰칵찰칵, 찰칵찰칵. 감사합니다. 이제 기념 촬영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또 다른 행사에서 여러분 만나고 또 함께 배우고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Bye.